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한자능력 검정시험 대비 강좌의 조선정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8급을 모두 다 배웠는데요. 50자 모두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은 7급을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대체 7급은 8급이랑 뭐가 달라졌는가 7급의 출제 유형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배정한자가 150자로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또 쓰기 배정한자는 아직 없고요. 읽는 문제가 32문항, 뜬 문어 보는 것이 30문항. 반이어란 반대말이에요.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되듯이 높다, 낮다 이렇게 반대말 물어보는 문장 나오고요. 중간에 네모 뚫어놓고 거기에 어떤 한자가 어울리는가 완성형이 2문제, 그리고 뜻풀이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2문항, 그리고 필수 문제가 2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들 150자로 늘어났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150자 중에 8급에서 배운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살만 덧붙인다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하나씩 공부하도록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숫자, 자연 등 오늘 배울 한자를 한꺼번에 한번 화면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라는 주제로요. 우리 8급에서 1, 10 배웠고 만 배웠어요. 중간에 100, 1000 넘어갔는데 그거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자연이라는 단어 배우면서 그거와 관련된 꽃이며 풀이며 강이며 바다며 하늘이며 땅이며 이런 글자 배울 거고요. 그리고 계절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시간에 관한 저녁, 낮 뭐 이런 글자들 배울 겁니다. 자, 숫자 아주 친숙한 거 나왔죠. 한일, 두일. 자, 거기에다가 오늘은 100, 100, 1000, 1000 더할 건데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100, 100입니다. 와, 이 친구 굉장히 좋아하죠. 100점 받았어요 할 때 100이에요. 이런 글자는 자, 한일에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흰백자 더해지면요. 100, 100 이렇게 외우세요. 흰백에 한일자가 합해져서 숫자 100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래에 있는 흰백이 부수가 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쓰시면은 총 6획 나오는 한자가 됩니다. 두 번째 1000, 1000이에요. 뇌 뒤로 공이 3개 붙으면 1000, 1000, 1, 10, 100, 1000 단위가 되죠. 1000, 1000은 여기 약간 기울어져서 써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똑바로 되면은 방패간이라는 한자가 또 되니까 요걸 헷갈리지 마시고요. 약간 기울어지게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밑에 있는 10, 10이 부수가 되면서 쓰는 순서는 왼쪽, 가로, 세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활용 한자 보세요. 자, 1000에다가 쇠금자. 8급의 제일 첫 강이라서 잊어버렸나 모르겠는데요. 자, 쇠금자 붙이면 많은 돈이나 비싼 값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돼요. 천금. 그리고 천만, 1000, 1000, 1만만, 천이나 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수요를 이르는 말이에요. 꼭 천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알았죠? 사람인에다가 열십을 합해진 그런 글자니까 아주 많은 사람, 많은의 뜻으로 되는 글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까지 쓸 수 있어요. 10억, 100억, 1000억 쭉 계속 있지만 다중을 기약하면서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교재는 34쪽이고요. 다음 한자에 알맞은 소리라는 거였죠. 한자의 3요소 뭐였나요? 소리, 모양, 뜻, 소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에 나오는 소리예요, 소리.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입니다. 그 숫자를 그대로 썼죠. 12월 달월자 쓰고 25일 날일자 쓰고 태어난 날 8급의 제3강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대로 12월 25일 생일 이렇게 나오고요. 자, 2번 다음의 변천 과정에 알맞은 한자를 쓰세요. 양손에 세 손가락을 편 모양의 글자 3개 합해져가지고 6이라는 여선육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위에 가로획을 그어서 만든 글자 100, 100이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다음 한자에 알맞은 훈, 뜻이었습니다. 의라고 해도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고요. 뜬을 뜨세요.
자, 요거의 뜻은 1만 만이니까 1만이 뜻이 되고요. 8급에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1천, 천이죠? 1천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기억회계 쓰는 순서를 고르세요. 자,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다섯, 여섯. 여섯 획으로 써지는 글자입니다. 지금까지 숫자와 관련된 문제 몇 개 골라서 풀어봤는데요. 남은 건 뭐죠? 숙제예요, 숙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빼먹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자연에 관한 한자어 살펴볼게요. 자연하면 우리랑 떨어질 수가 없는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뭐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자자예요. 이 자연할 때 자는 아까가 지금 스스로 일어났듯이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랍니다. 스스로 자라고 돼 있고요. 그 글자 자체가 부수로 되는 아주 기초 한자입니다. 흰백자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흰백은 이 안에가 하나였고요. 이제는 두 개. 이게 원래는요, 코의 모습이었어요. 코의 모습. 사람이 코를 가르치면서 나야 라고 해가지고 그게 스스로라는 의미로 된 글자입니다. 두 번째, 자연할 때 연이에요. 자연은 아름다워. 정말 산과 강과 꽃과 나무 있는 자연. 그러할 연자인데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 바로 자연이에요. 그러했다. 아무도 손 안 대고. 원래는 불이 탄다. 여기 밑에 있는 땡땡땡땡이 불난다라는 의미였는데 이게 빌려 썼어요. 뜻만. 그래서 그러할 연자. 여기 밑에 나왔죠? 불화랑 같은 글자입니다. 쓰는 순서는 왼쪽으로 가는 거 쓰고 기억하고 기억이 한 번에라는 거 기억하시면은 총 12획으로 쭉 자연스럽게 내려오고요. 나중에 큰데 쓰고 나서 점을 써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와, 예쁜 꽃이 있는데요. 자, 이런 꽃을 뜻하는 한자는 바로 꽃화예요. 화원, 화초,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이거는 위에 있는 부분이 부수가 되고요. 이렇게 풀초라고 하는 초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쓰는 순서는 왼쪽, 오른쪽. 여기는 가로부터 나왔는데 보통 세로부터 쓰기도 해요.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자, 이것저것 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꽃화에서 관련된 한자 활용은요. 생화, 날생자 써가지고 살아있는 꽃을 말해요. 살아있는 초목에서 꺾은 진짜 꽃이 생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화할 때 나라 국자 쓰면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 우리의 국화는 그렇죠. 무궁화죠. 그리고 교화, 교목 배웠는데 학교할 때 교목 나왔었는데 이제는 교화 나왔네요. 한 학교를 상징하는 꽃이 되겠습니다. 자, 화초할 때 초예요. 이제는 풀뿌리, 이렇게 풀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풀을 뜻하는 초두머리에다가 이를 조자인데요. 요 밑이 아침이 일찍 솟아난 풀, 이른 봄에 일찍 싹이 돋아나는 것을 뜻하는 풀입니다. 풀. 역시 필순 주의해서 잘 봐주시고요. 가로, 세로 혹은 세로, 가로 쓰시고 가로, 세로 쓰시고 해서 총 10획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 부분 한 획으로 쓴다는 거 아시고 가로 쓰고 세로 내려오시고요. 자, 초목 앞에서 풀과 나무라는 한자어 나옵니다. 자, 이제 자연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요. 꽃화 배우고 풀초 배웠어요. 여러분 다 이제 쓰실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나무가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 어디일까요? 예, 산림할 때 림인데요. 숲을 뜻하게 돼요. 나무 더하기 나무라고 쓰여지는 건자인데 빨리 한번 보실게요. 자, 숲을림이라는 한자고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죠? 글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림 그대로 글자로 옮겨왔죠? 나무 두 그루 써서 숲을림.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무 한 그루 위에다 더 쓰면 빽빽할 삼이라는 한자도 있어요. 한자 재미있죠? 나무 더하기 나무는 숲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나무목이 불수 쓰는 필순도 나무목 2개 쓰시면 됩니다. 산림, 산에 있는 숲을 뜻해요. 산산자, 매산자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 중에서 물이 흘러가는 강이에요, 강. 한강 할 때 강인데요. 자, 여기 배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죠. 물이니까 당연히 물수 부분에 해당하는 땡땡땡. 이상하다. 물수는 요건데.
자, 물수가 왼쪽에 붙으면은 3개, 물병을 3개로 변하게 됩니다. 삼수변이라고 되고요. 요 삼수변은 부수로 많이 쓰이고, 요 부수로 쓸 때는 물수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쓰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필순의 기준 지켜서 써가시면 됩니다. 활용한 자 볼게요. 강과 산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을 이루고요. 강산, 금수강산, 우리나라를 뜻하는 금수강산 할 때도 쓰는 한자니까 기억하시고, 강물은 그냥 강수 쓰시면 돼요. 물수자 붙여서. 그 다음에 강남, 한강의 남쪽 지역, 강남, 서울에서도 있는데요. 강의 남쪽 지역을 뜻합니다. 그럼 강의 북쪽은 강북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냇물이에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물장구를 치고 고기도 잡고 하는 냇물인데요. 내천이라는 한자입니다. 요 글자 자체가 부수가 되는데 약간 허리가 휘듯이 개미허리처럼 휘었다 해서 개미허리라는 부르도 써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필수는 간단하고요. 활용한 자 계속 볼게요. 대천, 큰 내를 뜻해요. 큰 냇물. 그 다음에 산천은 산과 냇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 더 붙일게요. 산천에다가 초목 붙여주시면은 산과 내와 풀과 나무, 즉 자연을 이르는 말이에요. 자, 이제는 강보다도 크고 냇물보다도 크고 가장 큰 바다예요. 바다. 고래가 지금 웃고 있는데요. 요트도 타고 있고, 자, 하늘엔 새도 있고, 자, 바다해고요. 역시 물이니까 물수 들어가면서 조금 이따 나올 여기 매양매란 한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예요. 모든 물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다, 물이 마르지 않고 맨날 이렇게 매일이라는 뜻의 매양 흐르고 있는 곳인 바다. 바다해고 물수가 부수가 되고요. 쓰는 필수는 한번 볼게요. 왼쪽 그대로 삼수 쓰시고 왼쪽 오른쪽 쓰고 여기 니은 부분 어미모 쓰실 때 기억나나 모르는데 니은 기역 땡땡 가로 여기서 니은 기역 땡땡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획 나옵니다. 동해 그죠? 동쪽에 있는 바다예요. 동쪽 바다 해수욕 가고 싶네요. 그 다음에 바다를 지켜주시는 군인 아저씨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여기는 병은 아니고요. 군이에요. 해군. 육지에서 싸우는 군인 육군, 바다의 군인 해군. 그리고 하늘은 뭐죠? 공군. 다 나중에 배울 텐데 오늘은 해군부터 할게요. 군사군은 이미 배웠고요.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해수. 글자 뜻 그대로 바닷물을 뜻하고요. 해수. 그리고 해외. 외국을 뜻해요. 바다의 바깥. 해외. 바다를 보통 기준으로 이렇게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바다가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저쪽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해외가 아닌 곳도 있겠지만 나라가 붙어있는 우리 중국하고도 있지만 그래도 해외라고 해서 바다의 밖 외국을 뜻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물에 관련된 자연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뭐 다 쓰실 수 있겠죠? 직접 써보는 연습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조금 어려운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옛날 어린이들이 배우던 책이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많이 알아요. 뭐죠? 아, 맞아요. 천자문, 1000개의 글자가 들어있는데, 뭐로 시작하죠? 예, 맞아요. 하늘, 천, 따지. 고기 한번 해볼게요. 자연 한 변, 하늘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하늘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햇님, 낙하산, 새, 구름 있는 하늘천. 자, 이 글자는요, 사람이 팔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 이 위에 것 뺀 큰 대라는 한자였고요. 사람 머리 부분에 있는 하늘을 뜻하는 한자예요. 하늘천이고요. 큰 대에다가 한일을 합해진 한자입니다. 역시 큰 대가 부수가 되면서 가로 쓰고 사람인 쓰시면 됩니다. 자, 천국 하늘의 나라, 하늘에 있다고 믿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죠.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천생, 야 너는 정말 천생 여자다. 아유 참 천생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늘로부터 타고났다. 천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늘과 반대되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에요. 아주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자, 이거는 따지라고 하던데 이거는 땅지인데요. 발음이 땅지, 땅이라는 게 어려워서 그냥 따지라고 하지만 원래의 뜻은 땅이죠, 땅. 흑토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큰 뱀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이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땅이 구불구불 되어 있는, 흙이 구불구불 모여 있는 땅을 뜻합니다. 필수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흑토. 흑토는 부수에도 해당하는 글자예요. 흑토 먼저 써주시고요. 자, 여기 한 번에 기역 쓰고 세로 쓰고 니은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는 어조사야라는 건데요. 조금 어렵지만 기억해 두세요. 자, 활용 한자 볼게요. 토지라고 나왔어요. 유명한 소설 이름에도 있는데요. 경지나 주거지 등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이고 대지, 대자연의 넓고 큰 땅을 뜻하게 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기상현상, 지지직 통대지가 됐는데요. 번개를 뜻합니다. 번개전이고요. 이 아랫부분 빼면은 아직 안 나왔지만 비를 뜻한 한자예요. 비유가 부수가 되고요. 길게 꼬리처럼 치고 있는 음과 양이 조화로 번개불, 기운이 맞부딪히는 번개불, 번개를 뜻한 한자입니다. 필수는 같이 볼게요. 가로, 세로, 기역, 세로, 땡땡땡땡. 여기에 비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기역, 가로. 세로, 기역, 가로. 여기 네모 쓰듯이, 날일자 쓰듯이 쓴 뒤에 한꺼번에 세로를 쭉 써주셔야 돼요. 총 13획 나오는 한자입니다. 자, 이제는 자연색, 자연빛 할 때 그 빛색인데요. 원래는 이런 색깔을 뜻했지만 이 빛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빛색 자체가 부수가 되고요. 세로 쓰고, 기역 쓰고, 역시 또 기역 비슷하게 쓰고. 내리고. 항상 그러니까 하늘으로 쓸 수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활용 한자 보겠습니다. 청색, 지난 시간 배웠던 푸를 청자 붙여서 파란색이고요. 자, 오색 빛깔 찬란한 뭐 이런 얘기 할 때 5가지의 빛깔이에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을 의미하는데요. 오색. 일색, 한 가지 빛깔 이래도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뛰어난 미인을 뜻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에 관한 한자어 많이 배웠는데요. 자,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다음 한자에 알맞은 소리를 쓰세요. 음을 쓰세요. 여름방학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디에서? 해변에서, 바다에서 모래찜질한 일입니다. 따뜻하겠네요. 다음 극기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천국에 온 것만 같아요. 그렇죠. 집 오면 따뜻하고 좋죠. 다음 2번 변점 과정에 맞는 한자 코 모양이라 그랬어요. 코 모양. 사람의 얼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코, 자기를 뜻하는 스스로 자고요. 큰 데에다 하늘을 합친 자, 사람 머리 위에 있는 하늘천이죠. 자, 그 다음에 뜻을 쓰는 문제예요. 뜻을 쓰는 문제인데 자연할 때 연이었어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할 연자고요. 두 번째, 꽃을 뜻했죠. 꽃 하니까 뜻을 쓰라고 했으니까 꽃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55페이지 필수 문제인데요. 기억획에 쓰는 순서를 고르세요. 자, 기억획은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자, 5번째 여기죠? 기억은 여기니까 총 6획이지만 5획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을 표현하는 한자 배워봤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역시 남겨놓은 건 숙제니까 꼭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계절에 관련되고 또 이제 시간에 관련된 그런 한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 봄으로 시작되죠.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왔어요. 자, 봄춘자, 봄춘이라고 하는데요. 풀이, 요 해일자, 볕을 받아가지고 싹 트려고 하는 의미예요. 새싹 놓는 계절, 봄춘, 춘 3월,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날일, 해일이 부수가 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 쓰시면 되는 한자입니다. 자, 청춘 예찬. 자, 청춘인데요. 인생의 젊은 나이, 푸른 봄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춘색,
봄의 아름다운 빛을 뜻합니다. 강원도 서쪽에 있는 도시, 호반의 도시라고도 하는 춘천이에요. 막국수가 유명하죠. 그리고 봄철에 피는 꽃은 특별히 춘화라고 붙여줍니다. 이제 봄 나왔으니까 더운 여름, 햇볕은 쨍쨍 정말 매미 울고 부채질하고 아이고 더워 여름 한자예요. 머리에 땀이 나서 천천히 걸어가는 여름아, 천천히 걸을새라는 부분이 아랫부분이 부수가 되고요. 부수의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 나중에 4급부터 부수 문제 나오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의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 쓰시면 돼요. 하절기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남자 추남할 때 농부 아저씨가 가을 거지하는 그 가을 추. 벼화. 여기가 벼인데요. 벼가 불타듯이 붉게 이거 있어요. 계절도 있고 과일도 있고. 자, 그럼 벼화가 부수가 되면서 가을 추고 필순도 위에서 아래로 쓰시고 불화 쓰는 거 땡 사람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추 가절할 때 중추예요. 가을의 중간 무렵이고요. 가장 오곡백과 풍성한 아주 가을의 초절정이죠. 자, 그리고 천추. 이 추라는 게 세월이라는 뜻도 있다. 천추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래고 긴 세월. 그리고요. 추색은 그대로 가을철 비치면서 추월은 가을 달입니다. 겨울 남았죠? 겨울 너무 추워. 문사람 아저씨가 그러고 있는데요. 겨울동. 여기 저 땡땡 있는 게 이수변. 3개 있는 게 삼수였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붙었어요. 하나가 붙은 이수변. 그게 부수가 되면서 자, 쓰는 순서는요. 위에서 쓰고 기역 쓰고 오른쪽으로 하고 땡땡 쓰시면 됩니다. 자, 동천 겨울 하늘이고요. 그다음에 동청. 이거는 겨울에도 푸르다라고 돼서 사철나무를 의미해요. 사철나무. 이런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말하죠? 네, 춘하, 추동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계절에 관한 한자 알아봤는데요. 춘하, 추동. 연습장 꺼내서 지금 써보세요. 쓰는 길이 최고입니다. 쓰면서 활용 한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는 시간에 관한 한자 알아볼게요. 낮, 밤 이런 시간이요. 자, 이 꿀꿀이 돼지가 점심시간이라고 좋아하는 그 낮이에요. 해가 떠 있고. 이 낮 오자라는데요. 원래는 절구 찍는 절구공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절구공이 모양이 해시계 막대를 땅에 꽂고 그림자의 위치로 그 시간을 잰다. 절구공이 모양의 해시계. 뭐 이런 의미에서 시간의 단위, 낮을 뜻하게 됐다는 한자인데요. 10, 부수이면서 위에서 아래로 쭉 쓰시면 됩니다. 자, 오천. 한낮이라는 거예요. 낮에 한낮. 하늘천자 쓰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어디다 메모해 두셔도 좋고요. 일천천이라는 한자 아까 앞부분을 배웠죠. 일천천과 여기 하늘천 다 천이고 모양도 나도랑 비슷하니까 구별해서 알아두는 꼼꼼한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녁석이에요. 저녁 딱 보니 달월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그 달월하고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하늘을 빼가지고 달이 반쯤 보이는 저녁을 뜻해요. 저녁석, 석식, 석간신문, 석야 이런 거 하는데 자 쓰고 기역 쓰고 쩍 찍으면은 총 3획 나옵니다. 석월 저녁달이고 석일 저녁해 석양을 뜻하고 일석 하루 저녁입니다. 그리고 칠석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그 음력 7월 7일 음력으로 7월 초 1일 날의 밤 그죠? 비교해서 달월자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양매 아까 바다해 할 때 나왔는데요. 매일 할 때 매일이에요. 매양 모든이라는 뜻이죠. 바다에는 여기 점점하고 찍기만 하면 됐었는데 삼수만 들어가면 됐는데 매양이라는 뜻이고요. 이 아랫부분이 부수가 되면서 찍는 필순 점점 가로 니은 기역 점점 가로 기억하시고 활용 한자 볼게요. 매년
매만 있으면 매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같이 활용한 자 보면, 매가 이렇게 쓰였구나, 나오죠. 해마다. 그리고 매월, 달마다. 매일, 날마다.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비교해서 바다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다해라는 한자, 그러니까 물이 맨날 있는 곳 바다라는 의미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니까 시자 나와야 되겠죠? 따릉따릉 취침시간, 수업시간, 일어날 시간, 밥 먹을 시간, 시간. 요 해일자는 왜 쓰였는지 알 것 같은데 날일자는 여기는 뭐냐면은 절을 뜻해요. 옛날에는 절과 같은 곳에서 땡땡 종을 쳐가지고 하루의 시간을 알려줬어요. 물론 꼬꼬닥 닭도 그렇지만 그래서 절사가 들어갔고요. 요 왼쪽에 날일이 부수가 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쭉 써주시면 되면서 마디촌 점을 마지막에 찍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활용한 자 볼게요. 1교시, 2교시 수업 시간의 단위를 뜻해요. 학교, 교회다가 시간시, 학교의 시간이니까 수업 시간의 단위. 보통 6교시까지 있죠? 7교시 하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생시, 태어난 시간, 그리고 시일은 때와 날, 즉 날짜를 뜻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계절과 시간에 관한 한자들 배웠는데요. 8급과 달리 7급에는 사자성어가 교재에 나와 있어요. 4글자로 된 한자어를 특별히 말하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틈틈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과 계절에 관련된 문제요. 1번입니다. 음을 묻는 문제 나왔죠?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여름이 좋아요. 여름 하자도 한번 확인하라고 선생님이 문제 만들어 봤고요. 자, 두 번째 풀이 과정 보고 모양 보세요. 풀이 햇볕 받아서 그렇죠. 봄 춘자예요. 그리고 달이 떠올라서 서산에 약간 걸쳐서 보일동말동 예, 맞아요. 저녁 석이고요. 이제 뜻 묻는 문제 항상 나옵니다. 아까 절구공리의 모습이었고요. 뭐였죠? 한낮을 뜻하는 낮. 낮 오지만 뜻이니까 낮만 쓰셔야 되고요. 알맞은 한자 골라서 채우기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춘색, 봄빛인 것 같다. 그죠? 봄춘자 써주시면 되고, 추석? 8월 15일 한가인데, 그럴 때는 가을, 밤이라는 저녁 석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필수 문제, 기억하게 쓰는 순서 같이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렇게 가로획인가 헷갈려하는 친구 있던데 이렇게 하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 가로니까 5번째 쓰였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7급 첫 번째 공부해봤습니다. 숫자, 자연, 계절, 시간 이런 거 했는데요. 어렵지 않죠? 8급 50자 위에다가 오늘 배운 거 더해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나날이 쑥쑥 일취월장할 거예요. 일취월장하는 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